SM팀만 일정상 어려워하셨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면밀히 살펴봤을 때 제가 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늘 그냥 당연히 극장이 대관되고 연습이 진행되고 미리 뭐 무대나 이런 것들 회의가 진행되고 이런 과정들을 당연히 늘 해야 하는 일들이었는데, 이번에 사실 더 모먼트 프로덕션을 운영을 하면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모여야지 되는지를 사실 굉장히 면밀히 실감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이제 공연이 중단된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다 그 회의들을 참여해 주셨고, 더 잘 만들고 싶어서 마음을 써주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게 늘 해왔던 공연의 그 프로덕션의 과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모이는 그런 과정이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하는 내내 너무 감사했고, 더불어서 이 공연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과학적인 SF적인 관점으로 뭐 이런 양자역학이라든지 다중우주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과학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변화하고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 또 그 우주 망원경 하나 또 올렸는데 무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루하루 과학이 발전하는 만큼 인간은 사실 세상을 이해하는 한 가지의 아이템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쨌든 간에 최첨단 이론의 하나인 이 양자역학으로 인해서 사실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또 하나 넓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야기를 다루는 사람은 이런 과학적인 이론에서 뭔가 어떤 신비를 찾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의 존재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찾는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제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어떤 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거를 과학적으로 제가 이야기 속에서 증명한다기보다는 그 방식을 활용해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 아니면 혹은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찾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이야기는 소재적으로는 다중우주의 이야기이지만 사실 이야기의 주제나 이야기가 하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제 지혜라는 인물과 이제 나무라는 인물이 이제 어린 시절에 했던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어쨌든 나이가 뭐 아주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세상을 살고 이제 한 해 한 해 넘어가면서 제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이 친구와 계속 함께하기 위해서 썼던 시간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줄여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편하고 당연히 익숙하고 내 마음을 그냥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줄 수 있는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고, 더 이상은 이제 그런 시간들을 쓰고 노력을 써야 되는 관계들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저는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가 계속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나이가 들수록 그런 관계들을 줄여나가고 그런 가능성들을 줄여나가는 삶을 계속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게 꼭 나쁘기만 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분당 저희 부모님을 봐도, 그리고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선배님들을 봐도, 그러면서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관계에 대한 소중함들을 지키는 데 시간을 더 쓰시고, 이러면서 이제 넓게 관계를 맺기보다는 좁고 이제 단단하게 관계를 맺는 방식. 그러면서 이게 계속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는 방식이 변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작곡가 언니랑 이 작품을 사실은 기획을 했을 때 이런 10대에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 30대에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 40대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을 같이 한 무대에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한 곳에 모아가지고 보기 위해서 어떤 장치들을 사용하면 좋을까 했을 때, SF를 사랑하는 모두라면은 이 과학의 발전이 매일매일 계속될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상상들을 많이 하고 계시게 될 것 같은데, 이런 SF적인 상상으로 이들이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똑같은 인물인데도 삶을 대하는 방식, 한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나이에 따라서
그 달라지는 걸 볼 수 있다면 참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사실 더모먼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대답이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이 이야기는 우주를 상상하면서 쓴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인간과 인간에 대한 관계를 상상하면서 쓴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무대에 대한 질문도 해주셨는데 무대에 대한 전반적인 컨셉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무대는 이제 초연의 무대는 이제 산장에 완전히 완성된 이제 벽체가 다 닫혀 있는 그런 무대였고, 그리고 바깥 공간을 앞쪽으로 사용한 무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이야기가 이번에 이제 수정이 되는 부분에서 숲속과 산장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조명을 쓰고 어떻게 공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바깥 공간이 되기도 하고 안쪽 공간이 되기도 하는 그런 방식을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런 공존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이야기적으로 숲과 그리고 산장 안이라는 공간이 공존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 의미적으로는 사실 이중적인 거를 쓰고 싶었는데 아니자 바뀌고 바뀌자 아닌 공간에서 계속 시간이 변화하고 뭉개지고 뭔가 비현실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공간성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쪽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 잘 봤습니다. 서강신문사의 조성현 기자입니다. 연출님하고 그다음에 배우분들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안내지에 보면 초연 때 있던 넘버를 좀 수정도 하셨고, 그다음에 구성적인 부분들도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정하셨다라는 부분이 있던데,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분위기의 공연이라면 그 초연 때 했던 것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관객에게 선보이고 뭔가 좀 승부를 걸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다라는 지점이 있어서 수정을 하게 된 배경이나 아니면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멀티 유니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원체 많은 장르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낯설진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그다음에 배우분들께는 아까 우리 이은지 기자님 조금 이제 무거운 질문 하셨으니까 좀 가벼운 질문으로 문정환 배우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공연을 봤는데 합이 짜여 있는 뮤지컬이지만 무대 위에서 의외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배우분들 간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상한 것도 하시고, 애들도 하시고, 예. 네, 그리고 나는 그 부분에서 우리 그 노래 소리 지르는 부분, 네, 담고 싶지 않아서 소리 지르는 부분 되게 재미있게 봤었어요. 그리고 사례분이 중간에 나무에 묶여 있는데 생각보다 오래 묶여 계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계시는데 엉뚱하게도 그 순간 사례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네, 그게 좀 갑자기 불현듯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서 이렇게 좀 에피소드를 한번 이렇게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우선 연출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온전히 작가인 저의 생각이지만 사실 저는 이 작품이 이렇게 수정이 많이 되었다고 사실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이유는 물론 제가 만약에 관객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라고 사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근데 이제 작가인 저로서는 사실 가야 할 길이 여기였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초연 버전에서 제가 사실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어쨌든 이야기는 저는 이야기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연 같은 경우는 그 뒷부분에 저희가 여기 이 공간을 벗어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공식이나 뭐 과학적인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여기를 나가는 방식을 찾아내고 그걸로 이제 주제를 만들어 놨는데, 저는 사실 그 세계관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는 사실이에요. 바꾸진 않았는데 다만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앞으로의 이 사람들이 해나가야 될 방향성을 공식이나 아니면 공식이 갖고 있는 의미에서 찾는다기보다는 이야기 속에서 찾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제가 재현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들이 해결해야 되는 미스테리 서사를 하나 가지고 들어온 거고 그 이야기를 해결하는 방식들이 이제 이야기의 주축이 된 거고 그렇게 수정이 됐는데 사실은 또 다시 면밀히 살펴봤을 때 초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이야기가 뭔가 전체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사실은 저희의 결말에 있는 모든 노래들과 이런 것들 그대로 가사도 그대로 사실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야 될 길은 분명히 여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의미를 뽑아내는 방식이 과학적인 이론의 해석에 있었다면 지금은 그 해석을 활용해서 제가 이야기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일단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 답변에 추가적으로 음악 감독님께서 그 수정되거나 추가된 넘버에 대한 수정 포인트의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작가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 추가된 넘버가 2개가 있고 삭제된 넘버가 하나 있고 또 수정된 곡들이 한 2곡 정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공연도 제대로 마무리를 못했는데 썼던 곡을 삭제를 하려니 마음이 슬픈 지점도 사실은 있었지만 아쉬워하지 않고 이제 새 곡을 2곡을 썼는데요. 새 넘버를 쓰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저희가 이야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 지점은 같고 중간 과정이 변하는 거라서 아예 새로운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넘버를 넣을 수는 없었고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새 넘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또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느낌이 나지만 다 있는 것들의 곡을 활용해서 곡을 만들었고요. 제가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약간 퍼즐처럼 그래서 다 있는 것들의 모티브와 테마를 다 뽑아내서 그게 모였을 때 하나의 그림처럼 하나의 장면으로 한 가지의 장면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배우분들 한 배역당 한 분씩 본인 맡은 역할에서의 에피소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내부 묶여있을 때나 그런 장면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소년의 송강일 배우님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에피소드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저희 너에게로 가는 길 그 곡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뛰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감각적으로 들어서 이제 저희가 뛰게 됐는데 이제 뛰다 보니까 음이 너무 많이 흔들리고 이게 뮤지컬인데 이렇게 연극처럼 해도 되나 그래서 형들이 연극 배우가 와서 뭐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결국엔 이제 감사하게 뛰게 됐는데 그 처음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셋 다. 이게 그 감정적으로 정말 뛰면서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뮤지컬에서 이렇게 음이 흔들리면서 해도 되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많이 뛰다 보니까 조금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돼서 또 여기 오니까 조명으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그 지혜를 향해 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해가 뜨기 직전에 제일 어둡잖아요. 근데 사내들이 이제 모든 힘을 다 쏟고 난 다음이 묶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힘들어요 이때가.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사실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땀은 계속 떨어지고 내 뒤에 물은 있나? 뭐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계속 뛰기 때문에 이걸 진정시키려고 온전히 몸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절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서 저희 솔로곡을 불러야 되기 때문에 가사를 한번 하지 않아요. 그 타이밍에 이제 가사를 좀 많이 읊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 역할은 네, 에피소드라고 하면 사실 연습실에서부터 저희가 너무 즐겁게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아까 뭐 이렇게 애드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신 것처럼 특별히 뭐 벗어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 순간순간에 되게 즐겁게 연습했던 것들도 떠오르면서 되게 순간순간 웃음을 참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참으면서 씬을 이어나가는 것들이 가끔은
에피소드라면 또 에피소드고 어떤 날은 또 저희 공연 중에 공이 한번 안 굴러 나와가지고 그 공을 한번 주스러 갔던 날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그 남자 역할의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처음 1번 넘버부터 6번 넘버까지 쉬지 않고 체력 소모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체력적으로 그걸 버티는 게 제일 힘들고 재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음악 감독님이랑 예초님은 나가셔도 좋고요. 저희 포토타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배우분들 일어나 주시고 의자 먼저 정리한 후에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